А, кошмар! Боже мой, Маша! Блядь. Ужас, ужас. 최후의 보복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불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48시간 동안 무고한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감행한 가장 큰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이지 2022년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보복은 대규모였고 또한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공격으로 타격했습니다. 1000대가 넘는 공격 드론이 푸틴의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압도하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던 그의 수도를 완전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스크바의 공포에 질린 엘리트들은 이제 자신들의 군대가 극도의 공황 속에서 실수로 자기 아파트 건물을 폭파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공식적으로 러시아 본토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고 푸틴은 자신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의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에 남을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1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는 9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민간인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4명이 사망했고 그중 3명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들은 12세, 15세, 17세였고 성인이 되기 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40시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강하게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무기를 사용해 원하는 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젤렌스키가 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있은 지 몇 시간 만에 젤렌스키는 이미 국방군에게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군이 이 적절한 대응을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비극을 견뎌야 했는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인들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향해 3,000대가 넘는 공격 드론, 1,300개의 항공 유도폭탄, 그리고 74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 중 상당수가 우리가 방금 다뤘던 것처럼 실제로 주거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번 주는 2022년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겪은 가장 끔찍한 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이번 보복은 러시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고 푸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받는 지역과 모스크바의 고층 아파트 지역에 사는 러시아 엘리트들조차도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스크바 아파트를 노린 건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라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스크바가 겪은 가장 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건 8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특히 모스크바에서의 공격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이 방공 시스템을 어디에 배치했는지 한번 보시죠. 푸틴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자신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보호하기 위해 사중에 다층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방어 체계 덕분에 모스크바 시민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포가 닥쳤죠.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아무런 저지 없이 모스크바 상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수천 대의 드론이었습니다. 곧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드론이 날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인들의 반응을 보시죠. 또 다른 드론이 어딘가에서 날아가고 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조그맣네. 왜 머리 위에 있는 거지? 저게 야오사야, 젠장. 벌써 두 번째네. 우리 동네를 노리나 봐. 두 번째는 확실히 날고 있어. 그리고 또 놓쳤어. 이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모스크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그 도시가 자주 공격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법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일은 드물고 특히 이런 규모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을 촬영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가 타격을 받았고 어디가 타격을 받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공격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를 공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스크바와 러시아 전역 공격은 4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감행한 공격이 지속된 정확한 시간과 같았습니다. 이보다 명확할 순 없습니다. 이것은 푸틴 자신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보복이자 메시지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자체에서도 단 하루 만에 1000대가 넘는 드론을 격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서 지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약 4년 전에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 내부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00대 넘는 드론을 쓴 적 없고 어제 사용했다는 사실도 러시아가 직접 확인해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000대 드론 격추를 주장한다면 실제 명중한 드론 수는 얼마나 될지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시스템 부대에 따르면 그들의 공식 성명에서 이번 공격 동안 러시아의 고가치 군사 및 해군 자산 46개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에게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이 공격이 러시아 시민들, 러시아 거주자들, 특히 모스크바에 사는 엘리트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도 전쟁으로 고통받아왔던 건 사실이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본 것과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공항 근처에 드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떨어진다고 말했을 때 드론이 떨어진 불길 바로 뒤에 비행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공항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거의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비행기들은 이륙하지 않고 승객들도 없습니다. 모든 체크인 카운터도 닫혀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 사는 한 여성의 영상에서 그녀가 드론 공격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즉 그들은 셰레메티예보 공항을 할리우드 촬영용으로 폭격 중인 거예요. 블라드, 이건 완전히 엉망이야. 나 여기 근처에 사는데. 오 마이 갓. 이번에는 어디서 폭발한 거야? 이번에는 폭발했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거 진짜 지긋지긋해. 그리고 이런 일이 모스크바 전역에서 일어났어. 이건 단지 한 공항이 표적이었을 뿐이고 우크라이나가 그 공항을 노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 GPS 교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휴대폰에 주소를 입력해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 GPS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 아니면 러시아를 방문하러 가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길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봤어. 그 모든 전파방해, GPS 교란과 드론 교란 때문에 드론이 가끔 통제를 잃고 어디에서든 그냥 떨어지기도 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공항에서 엉뚱한 화재가 나기도 해. 이제 이런 일은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길을 걷던 러시아 여성의 다른 영상에서도 볼 수 있어. 한번 봐봐. 정말 충격이야.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야. 사실 모두는 아니야.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는 것 같아.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마침내 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우리는 차로 가서 여기서 얼른 벗어날 거야. 모두가 계단실에 서 있어. 모두가 계단실에 숨어 있어. 그리고 이게 이미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 방공군이 실수로 자기네 아파트 건물을 쏘는 일까지 있었어. 이건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야. 실제로 영상으로 남아있어. 게다가 러시아 시민들이 자기 눈으로 러시아 방공미사일이 아파트 건물에 떨어지거나 아파트 건물을 타격하는 걸 봤다고 직접 확인해줬어.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니 한번 보고 댓글로 알려줘. 먼저 공격 장면 봐봐. Белат. 그리고 이제 러시아 시민이 공격 장면을 보고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주는 클립. 아마도 틱톡 클립이 있어. 한번 들어봐.
그들은 기본적으로 방공시설을 쳤어요. 옆 건물, 그러니까 길 건너편 건물을 쳤어요. 블레아트. 옆 아파트 단지 11번 건물로 갔어요. 그 건물은 니키타의 건물 바로 맞은편 길 건너에 있어요. 그럼 화면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내에 정유소로 들어가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에 있는 꽤 큰 정유소입니다. 이 시설은 모스크바의 카폰스크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가즈프롬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45준 배럴의 석유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의 약 40%가 실제로 다시 모스크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 시설이 이 지역에서 가장 엄중하게 경비되는 곳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한 대가 날아와 수억 달러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단 한 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쟁을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둘지 말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드르누스코 마을에서는 연료 적재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길이 너무 커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공격에는 카피안스크의 FSB 순찰선, 루안스크의 방공 시스템, 그리고 물론 크림반도의 흑해 함대 통신시설과 여러 지휘소도 포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수상과 공중, 그리고 물론 지상에서도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이것은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공황 상태여서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영상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는 거의 아무 대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반격했지만 규모는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훨씬 상응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반응을 보시죠. 밍밍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언가가 우리 집 바로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고 연기가 보였고 우리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그 연기는 숲 쪽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집 앞은 아니고 근처 언덕의 숲이에요. 집에서 3분 거리예요. 연기가 자욱했어요. 저는 너무 가까워 라고 생각했죠. 지금 들리는 저 소리 있죠? 저건 비행기들이 날아가는 소리예요. 비행기가 난다는 건 셰레메티에보 공항이 열려 있고 모든 게 평온하다는 의미예요. 저는 비행기 소음이 오히려 더 좋아요. 아무튼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폭발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옷을 입은 채 이불 속에 누워 떨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공기가 살을 에일 만큼 차갑고 뼛속까지 시려웠어요. 우미가 거기 있었고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드론 지휘관이 이 작전이 끝난 후에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성명은 아주 간단했고 러시아인들이 많이 생각하게 될 내용이었죠. 모스크바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게다가 저는 100% 확신하진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 생각엔 저건 드론이고 그 메시지는 아마 러시아나 러시아 점령지로 날아갈 드론 날개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이 메시지를 직접 받게 될 거예요. 평화로운 삶을 일방적으로 누리던 건 끝났습니다. 올바른 대화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 빠져나오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푸틴이 자신을 구하고 싶다면 전쟁을 멈추고 러시아군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성명을 내서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저지른 공격에 대한 완전히 정당한 보복이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화하고 우리 도시와 지역을 공격한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모스크바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의 국가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제조업체들은 계속 작업 중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우크라이나의 모든 방위 전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정밀하게 대응해준 데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거리는 500km, 즉 약 300마일이 넘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에 러시아 방공망이 가장 집중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모두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러시아의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는 유럽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크렘린 대변인에게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페스코프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와의 대화 복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모스크바 공격 직후인 5월 17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댓글로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맞히면 좋겠지만 그는 대중을 위해서만 이 말을 할 뿐 실제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 외의 러시아 대중들은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접하는 뉴스와는 전혀 다른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러시아 대중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뉴스 채널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젯밤과 오늘 아침 반공군은 특별 군사작전 중 최대 규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중 하나를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수도 지역에 대한 대규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격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닌에 따르면 방공 시스템은 지난 24시간 동안 120대가 넘는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수도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가장 대규모 드론 공격 중 하나가 격퇴되었습니다. 정유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공장들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뉴스, 즉 크렘린 국영 언론은 우리가 공격을 격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상황이 이제 너무 역겨울 지경이어서 이제는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조차 크렘린 선전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 블로거들은 푸틴이 시작한 이번 침공의 열렬한 지지자들이었지만 상황이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제는 크렘린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살펴볼 이 발언은 러시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쟁 블로거 중 한 명인 라마노프가 한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만약 당신이 직접 본 것이 공식 소식통의 발표와 모순된다면 당신의 눈을 믿지 마세요. 어젯밤 우크라이나 군대의 카미카제 드론 잔해가 남부 러시아 최대의 화학산업 기업인 아미즈노프 아조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주지사에 따르면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식 소식통을 믿으세요. 물론 지금 그는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공식 입장을 언급하며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공장이 겪고 있는 화재를 한번 보세요. 아마 수십 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피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지 오웰의 유명한 인용구가 떠오르게 합니다. 당은 당신에게 자기 눈과 귀로 확인한 증거를 부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러시아에게 전쟁은 이제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전쟁은 시작된 곳으로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제 시민들에게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